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 큰 변화가 왔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3월 29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구역 28곳을 대상으로 심의를 했는데 여기서 16곳을 선정했대요. 그래서 역세권 등 2만 호의 공급 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디에 지정했고 이 공공재개발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지정을 했을까요? 먼저 한강 이남 지역이 5곳이고요. 한강 이북 지역이 11곳 지역입니다. 대부분 강북 지역에 많이 있고요. 강남 상구 지역은 많이 없네요.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시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노후도가 밀집한 지역에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강북 지역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만 202호가 지정이 됐고요. 이번에 구역 지정된 곳 보면은 3개 3구역이 1700세대 그리고 신원 1동 2구역이 2219세대 성북 1구역이 1826세대 장위 8구역이 2387세 등 대단지 규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보다 세대수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월에 지정된 1차 후보지 4,763세대랑 합치면은요, 무려 2만 5천 세대의 아파트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된 겁니다. 전체 70개 희망 사업장 중에서 24개 사업장을 선정을 했거든요. 신청한 사업장이 굉장히 많죠. 이거 공공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을 희망하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공공재개발이 뭔가요? 이사공급대책에 나왔던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거 김영미 국토부 장관 시절에 8사 공급대책에 나왔었던 공급 방식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정비 예정 및 해제 구역에서 공공 재개발 활성 대책으로 2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거예요.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 전에 박원 서울시장은 공공 재개발을 해제된 곳에 도시 재생만 도입을 했고 이제 추가로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박원 서울시장 사망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약간 공급 확대 기류로 바뀌게 됐고요. 국토부와 협업을 해서 공공 재개발을 통한 2만 호 이상의 아파트 공급 대책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 재개발이에요. 그럼 얘는 과거 뉴타운 정책 같은 민간 재개발하고 뭐가 다를까요? 서울에 LH나 SH 아파트 짓는 건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요, 사업 주체의 차이입니다. 민간 재개발 사업의 조합 역할을요, 이제 LH나 SH 같은 공기업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자, 민간 재개발 업체의 조합은 뭐냐? 그냥 그 안에 토지주들이 모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을 만든 건데 그 법인을 안 만들고 LH나 SH가 나서서 한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구역 지정하고 다음날 바로 이제 지자체에서 시행사를 선정을 해버려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이 공공재개발 아파트는 누가 짓나요? 시행사나 주민대표회의에서 입찰을 통해 민간 건설사를 선정하고요. 그 건설사의 브랜드로 착공을 하기 때문에 완공된 이후에는 공공재개발이나 민영재개발의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 분양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요. 민간 분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공 분양으로 하게 됩니다. 왜? 시행사가 공공이기 때문이죠. 자, 세입자 지원 대책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세입자 보호 대책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만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는데 이런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세입자 이주 대책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번에는 특이하게 과열 방지 대책도 포함이 돼서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주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가 제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거든요. 자, 어떤 혜택을 줄까요? 먼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용적률 법정한도 120%까지 상향시켜 주고요. 임대주택 기부 체납 비율도 낮추게 해주겠대요. 게다가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요. 공공에서 또한 도시계획 수건 소위나 사업계획 통합 심의를 통해서 신속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합니다. 보통 조합 설립 이후에 건축 허가에 해당되는 사업 시행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각 단계별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한 2년, 3년, 심하면 4년까지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1년 이내 등으로 대충 단축시키는 과정을 거치겠다. 그래서 지자체 지원이 필수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 혜택을 몰아주면서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하겠다. 이래서 제안을 한 부분이죠. 자, 그럼 후보지 선정되면 확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 재개발 절차도 보시면 1단계가 있어요. 후보지 공모 및 선정입니다. 이 1단계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주민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요.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선정했던 1차 후보지 8곳도요.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후보지 선정된 이후에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야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자 지정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반 정비사업이랑 똑같아요.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착공 등이 진행되는데 아까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정비시행계획인가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재개발 해제 구역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비구역 지정은요,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서울 지역 재개발 구역의 대규모 사업 추진이란 상징성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2015년부터, 재건축은 2018년부터 신규 지정이 중단됐었거든요. 이게 바운서울시장의 약간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철학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이제 밟는 첫 번째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후보지 선정에서 좀 실망을 했었는데 2차 후보지에서 무려 2만 호 넘는 공급 계획이 밝혀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공급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런 공공 재개발은 더욱 늘어나나요? 자, 지금 2만 5천 호 공급 계획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을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작년 8.4 공급 대책에서 이 공공 재개발 활성화 목표가 2만 호 플러스 알파였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공공 재개발 방식보다는 2사 공급 대책에서 발표됐던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도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야, 그럼 이 공공 재개발하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흐름 자체는 크게 이제 다르진 않는데 사업의 최종 책임까지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에 이런 재개발 사업은 좌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순환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 성남 지역에서도 과거에 신흥 2구역 등을 비롯한 이제 공공 재개발 사업장들이 되고 좌초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LH나 SH가 끌고 가겠다는 게 바로 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도입입니다. 한마디로 공공 재개발보다 좀 더 확실한 사업 추진 모델, 이제 확고한 공급 확대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 2사 공급 대책이 좀 위태롭다는 겁니다. 자, 정부에서 2사 공급 대책 야심차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압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세훈 후보는요, 2사 대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 정부의 역할을 착각하고 있다. 이 정비 사업은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재건축은 그럴 수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익적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노후화된 지역을 슬럼화 방지를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공이 개입을 해서 신축 아파트 단지로 선호도 높은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공에서 좀 역할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이것도 민간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장이 이 대책에 반대를 하면 솔직히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사 공급 대책을 통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조금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방식의 차이일 뿐 정비구역을 통한 공급은 크게 늘어날 겁니다. 2사 공급 대책의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중심으로 돼서 과거 뉴타운처럼
대거 지정하고 공급을 나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민간 중심이냐 공공 중심이냐 시행 중심의 차이가 있을 뿐 어쨌든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기 신도시 공급이 진행될 때 야 서울지역은 공급 부족해서 가격은 서울지역은 계속 오르는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오면은 3기 신도시와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무주택자한테 절대 나쁜 소식은 아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드리고요. 서울시에서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태세 전환이 됐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기적으로 억눌렸던 서울 지역의 본격적인 공급 확대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의 이주 문제 부분도 좀 정부나 지자체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적인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